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치투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권용현 교수님의 가치투자 이야기 책인데요. 어떤 게 가치투자인지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금융보험 트랙 지금 재직 중인 권용현이라고 합니다. 가치투자연구소라는 요 카페에서 넷클리스라는 필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포트폴리오 업로드를 계속 한 지가 한 1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공개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예. 이젠 다른 분들도 많이 올리시고 하니까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 뭐 댓글도 붙고 그리고 3년, 4년이 되니까 요 자체가 제가 모니터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에 답변할 자신 없으면은 못 하는 거죠. 뭐 특정 기업에 뭐 올인을 한다던가 그럼 거기에 대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내 투자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 그럼 네. 투자 스타일은 어떤 거였었어요? 일단 분산 투자가 하나의 특징인 것 같고 분산 투자?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 기간에 별로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갖고 있는지는 그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장기 투자자다. 제가 제일 오래 갖고 있었던 게 2007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네. 기업도 명 말할 수도 있어요. KTNG였는데 네. 정말 홍삼 같은 주식을 투자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긴 기간 동안 네. 한 번도 고평가가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운이 없었다.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다음 질문이 좀 엉뚱하긴 한데 왜 가치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일단 가치 투자 자체가 굉장히 오해받는 여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놀림 받고 있어요, 이제. 네네. 가치 투자자들. 뭐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선과 악으로 나눠서 가치 투자는 선한 거고 나머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치 투자자들 중에서 선민의식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가치 투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뭘 믿는 거냐면은 기업의 가치라는 게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 가치랑 가격이 다르다는 걸 믿습니다. 두 개 같아 버리면 할 일이 없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가치하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가격이 다르다. 요걸 믿고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데 가격이 가치를 따라오느냐 가치가 가격을 따라가느냐 문제거든요. 가격이 가치 쪽으로 끌려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치 투자자입니다. 가치 투자자는 그럼 얼마간을 보유해야 가치 투자자를 할 수 있을까요? 보유 기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3년 정도를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그건 그 결과적으로 3년 정도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 가치 투자자는 방금 말씀드린 요 믿음에 근거해서 투자만 하면은 투자 기간이 뭐 길고 짧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매도하시는 기준이라는 게 기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가장 먼저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유 기간 그리고 내 매수가. 그러니까 내 매수가를 지운다는 건 수익률도 지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요 세 가지는 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걸 오래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이걸 사갈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100원에 샀는지 만 원에 샀는지도 이걸 사갈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럼 가치 투자의 장점은 뭘까요? 첫 번째로 일단 논리적인 개연성이 있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말하자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성적이 오를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성적이 오를 것이다. 그 논리적 개연성이 있는 거죠. 기업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뭐 극단적으로 돈을 억수로 벌면은 주가는 안 오를 수밖에 없다. 안 오를래 안 오를 수가 없다. 멱살 잡고 끌고 갈 거다. 그쵸. 요거에 대해 일단 논리적 개연성이 있다가 한 가지고 두 번째가 이젠 버핏이 직접 실증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증되어 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이 논리가 실제로 작동을 하는구나. 이게 보여져 있다. 이 두 가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까요? 초보자인 경우가 있고 이젠 아닌 그 초보자보다 좀 넘어간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초보자 쪽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가치 투자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탁월한 기업하고 좋은 가격 이 경우가 있고 좋은 기업하고 탁월한 가격 요게 이젠 그 가치 투자에서 많이 그 논의되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게 초보 투자자일수록 기업 쪽으로 가야 됩니다. 탁월한 기업. 탁월한 기업.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네, 더 주더라도. 왜 그런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패션에 전혀 관심이 있어서 옷을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옷을 사야 됩니다. 근데 그럼 제가 시장에 간다. 옷 잘 못 고를 겁니다. 안 해봤으니까. 그럴 때는 백화점 가서 알려진 브랜드에서 좋은 거 사는 게 낫죠. 근데 고수가 되면서 이제 슬슬 굿 쪽으로 넘어오는데
대신 이때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우 괜찮은 그런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좋은 거를 사던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약간 보는 눈이 생기고 나면은 네네. 가성비를 찾게 되는 거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옷도 좀 사보고 입어도 보고 실패도 좀 해보고 이랬으면 이때는 뭐 시장도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보다 더 고수가 되면 그때부터는 기업에 대한 이제 구분이 굉장히 사라지는 거죠. 나쁜 기업이라도 진짜 괜찮은 가격이면 살 수도 있는 거죠. 뭔 말인지 확 왔습니다. 네네. 오케이, 알았어요. 현재 주식 상황은 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지금 주식 상황 보면은 진짜 한 반년 힘들었거든요. 상반기 네네. 쭉 코스피는 1년 내려갔죠. 네네. 그러면서 가치 투자자들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할 때만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할 때는 사람들이 가격이 내려가면 좋아하시거든요. 예. 그 새우버거가 3,200원인데 2,300원이 됐습니다. 예. 먹을 수 있으니까 안 드실 수 얼른 사 먹어야죠. 네, 얼른 사 먹지 않겠습니까? 지금 3,200이 2,300 된 거거든요. 예. 더 사 먹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주식은 무섭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더 큰 대박 세일을 할까 봐서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한 뭐 5월, 6월 코스피도 거의 뭐 바닥 부근까지 한번 찍고 지금 반등을 하는 구간이었었는데, 네네. 그럼 그 구간 때도 매수를 좀 하셨었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훨씬 매수가 많이 되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매도가 훨씬 많이 되는 편이고, 예. 네. 그건 결국 가격하고 가치를 비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제가 다른 가치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터무니없이 비쌀 때 파는 것 같습니다. 약간 비쌀 때나 아니면 적정가다 싶을 때 파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후회한 가치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비싼 정도는 그냥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싸다. 그때는 팔아야죠. 매도 기준 할 때 좀 손절 같은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계속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파는 걸 일반적으로 손절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결국 같은 개념이거든요. 엄청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다고 팔아야 되나? 앞으로 오를 건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이전의 결과는 이전의 결과인 거고 전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근데 이게 떨어질 것 같다. 그때는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죠. 그 판단의 기준은 결국 본질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었네요. 맞아. 가치 투자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기업이 실적이 오히려 못 나올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계속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오를 때. 미치죠. 그때가 가장 아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락장을 만났는데 현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혹시 지금 가치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네네. 대충 현금 비중은 몇 % 정도 있으세요? 저는 현금 비중 거의 없습니다. 항상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가치 투자자들 네네. 보면은 현금 비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자의 속성이기도 하고, 네. 근데 손절을 안 하니까 현금 비중이 당연히 없지.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쌀 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쌀 때는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럼 현재 같은 시점에는 현금 비중이 얼마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그쵸, 그쵸. 그동안은. 예. 만약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비싸졌다라고 할 때는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이 늘어날 겁니다. 살 게 없어져가지고. 예. 근데 이렇게가 이제 이론적인 흐름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가치 투자자분들은 항상 더 싼 거를 상대적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비중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다른 투자자분들에 비해서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그동안 실증된 결과, 그러니까 그동안의 역사적인 결과를 봐서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이 확실히 우세합니다. 그러면 지금 좀 현금이 없는 일반 투자자들 주식 물려있다라고 하면은 네네. 지금 그냥 뭐 더 살 수 있는 돈은 없으니까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물려있다는 표현도 되게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물려있다에 섞여 있는 게 손실을 보고 있다 하고 또 이제 억지로 갖고 있다. 네,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다. 아니면 뭐 원금을 언젠가 회복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대충 묶여서 저희가 물려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려있는 게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파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라도 지금 가격에 팔 수 있는데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를 사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하지 않을 행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되게 와닿게 깨닫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이지만 제가 어떤 주식을 산다라고 했을 때 꼭 본사에 가서 내 봉투에 이걸 증서를 담아가지고 와야만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주식 매매 빈도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안 팔아야 될 때 파는 경우가 엄청 많고, 사야 될 때 안 사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팔아야 될 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분명 안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파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이게 숫자로만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게 만약 부동산 같이 네. 눈에 보인다. 절대 안 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쵸. 부동산이라 그러면 아니, 뭐 이 가격엔 절대 못 팔아. 이 집이 어떤 집인데 그러다 살아보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이러면서 버텨버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매도 물량도 같이 많이 잠겨요 생각보다. 네네. 혹시 미국 주식도 투자하시나요? 한국 주식만 하시나요? 투자를 하긴 하는데 금액도 크지 않고 앞으로 늘릴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 듣고 나서 네. 초보자들이 딱 떠오르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 생각날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죄다 미국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저도 카드 긁다 보면은 의외로 많이 쓰는 데가 코스트코. 네네. 예, 그래서 코스트코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가치 투자자, 그러니까 한 명의 가치 투자자로서 보는 관점으로 A다 B다 했을 때 어떤 네네. 게 난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코스트코 대 이마트.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거나. 네네. 그러니까 양쪽에 다 인지도가 충분히 높으니까 그쵸, 높죠. 어느 쪽에서 스타트해도 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타벅스도 굉장히 특히 20, 30대한테는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가깝게 있으면 일단 시작하기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주 사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배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무배당하고 배당이 있는 경우를 나눠보자면은 무배당은 웬만하면 초보자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배당인 거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크셔 사회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경영자가 충분히 자본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만천하에 검증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배당 주는 네네. 것보다 그 돈으로 그냥 더 사업을 키우는 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증명이 확실하게 돼 있으니까 버크셔는 배당 안 주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 다른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건 경영자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기업 전체의 역량입니다. 기업 전체를 봤을 때 배당을 주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판단을 계속 할 수 있으면은 이래선 배당 안 주면 됩니다. 그게 옳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보 투자자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배당을 주지 않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건지 아니면은 배당 줄 능력이 안 돼서 안 주는 건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무배당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배당을 조금이라도 주는 쪽으로 가야 맞는 거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 정도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배당 수익률은 높은데 예. 배당이 안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기업은 성장이 확실하게 멈춘 기업 아닌가.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못 오르는 거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기에 은행주는 가치 투자로서 적합한 업종인가요, 아닌가요? 적합한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변동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측면에서는 적합한 업종이 맞는데 다른 단점은 그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장부가 결국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 장부에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재무제표를 봐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감사를 해봐야지만 이 자산이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지만. 너무 복잡하구나, 그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가치 투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인 거죠. 자, 덕분에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게 되고, 가치 투자자가, 이런 기업들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구나라는 거를 배우게 된 시간이라서 좀 좋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확실히 바뀐 것 같습니다.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주식이 어떤 실체가 있는 기업의 일부다. 요거를, 진짜 깨닫고 내지는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주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주식은 분명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어야만 주식이고, 잘 되는 거는 결국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잘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기업이 망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식이라는 거를 볼 때, 이거를, 그냥 숫자로만 보기보다는, 어쨌든 이건 기업이다. 기업의 일부다. 난 이 기업이 잘 돼야지 돈을 번다. 기업과 주식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주실 수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나서, 가치 투자 이야기 이 책을 보고 나서 제가 또 이렇게 초청을 드렸어요. 근데 또 마침 또 대학교 방학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창원에서 서울까지 오셔서 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창원을 가자고요, 아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